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바둑을 혼자 진단을 해봅니다. 언젠가 책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보통 바둑을 강하게 두는 경우가 언제인가? 내 아이의 바둑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려면은 한 가지 원점에서 그러니까 바둑에 여러 가지 기본 수법들이 있죠. 초반이 강한 사람, 중반, 또 침투나 끝내기 이런 등등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일단 자기 점수를 매깁니다. 초반의 점수를 내가 뭐 3이라고 그러면 내가 중반 싸움이나 수읽기 점수는 어느 정도 될까? 뭐 해서 수읽기가 한 2 정도 되고 뭐 끝내기는 난 자신 있어. 하면 끝내기를 한 뭐 4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사활, 난 사활이 좀 약해. 그러면 사활 점수를 적게 해주고 이 외에 다른 부분도 있죠. 나에 대한 끈기나 뭐 끈기의 점수가 한 뭐 2점, 뭐 난 집중력이 좋아. 그때 집중력이 좀 크고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표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을 다 이어서 이 형태가 가장 통통한 원형에 가까웠을 때 그 사람은 모든 부분에 가장 충실한 기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낸 사활만 강해가지고 바둑을 다 강해지게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판단해보고 그것을 보충해서 그 부족한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갔을 때 점점 형태는 원형에 가장 큰 체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가장 건강한 진짜 강한 바둑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가끔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기본 포석에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초반 포석 기본형은 반드시 익혀둬야 한다는 그 개념이고요. 자, 걸쳐서 그러니까 협공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정석이 있지만 가장 쉽게 둘 수 있는 거 이 3-3 들어가서 두면은 100도 어쩔 수 없는 이 기본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본 정석 이후 역시 이 세력에서 이쪽은 집이 잘 안 된다 설명이 됐고요. 상대방 강한 데서는 수비형 정석이 나오게 되고 자, 이제 넓은 변 가장 넓은 쪽에 걸쳐서 자, 여기서도 이제 수비형이 나오면 정석 과정이 끝났습니다. 자, 서로 똑같은 크기 맛보기로 보고 하변의 가장 중요한 이 포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백이 가서 차지를 하게 되고 흙도 이제 남아있는 귀를 정리하는 거. 양날개가 안 될 때는 귀를 지켜서 두는 거. 이것도 양날개의 버금가는 아주 좋은 형이라 그랬죠. 결국은 이 포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귀의 침투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바로 그것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자, 그동안 여긴 세 가지 수법, 붙이기, 한 칸, 이렇게 날일자까지 세 가지를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배웠던 것은 이 한 칸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면서 뭐 치받아서 넣을 때 귀 지키는 거 배웠죠. 또 변에 세력 쌓고 싶을 때 협공해서 귀를 살려주고 변에 세력을 쌓는 법 배웠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잡으러 올 경우에 이 수도 결국은 백이 크게 뭐 죽는 수는 없다는 걸 익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침투 말고 옆으로 비껴가는 거. 자, 이것은 고수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수법입니다. 물론 이 한 칸은 쉽고 이것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수를 당했을 때, 자,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는지. 뭐 가장 안전하게 두면 이렇게 두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와서 치받아 넣는 거랑 똑같아지죠. 자, 이때는 흙도 좀 더 강하게 한번 버팀수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붙여 막아서 강하게 버텨봅니다. 자, 이 형태가 왔을 때 백은 느느냐 끼우느냐 이 갈등입니다. 과연 이 끼움수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흙이 굴복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서로의 기세 싸움인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둔다면 늘고 그때 이렇게 흙이 있게 되면 아까 이렇게 둬서 이 귀의 맛이 남는 거에 비하면 이것은 귀가 아주 깔끔하게 확실하게 정리가 돼버렸죠.
백도 물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 2립 3전 갈 수도 있고 뭐 두 칸을 안전하게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흙은 귀가 깔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에 급히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백이 좀 욕심이 나고 이것도 벌림이 좀 멀리 가지 않으면 허술하고 요만큼간이 좀 중복형이 있고 백도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백이 뭔가 좀 해보기 위해서 끼워오는 수가 있는데 이 수 때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결국 백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있게 되면 약점이 남았기 때문에 이해해죠. 이때는 백이 그냥 벌리질 않고 이걸 선수로 밀 수가 있죠. 한 점이 약하니까. 여기를 늘어 모양을 갖출 때 백은 훨씬 더 안전하게 이제는 여기까지 벌려서 이 상변 쪽을 튼튼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흙한테 한번 굴복을 시켜놨기 때문에요. 흙의 불만이죠. 그래서 이 끼움수가 왔을 때는 흙은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은 이걸 끊어서 이 반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겁이 나서 어떻게? 그래, 겁이 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지 못하면 내가 더한 굴욕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수법은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침투에서 더 자세하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세는 이거란 걸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백이 보통 상수들이 이제 하급자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는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붙이는 거. 어떤 분은 이 수를 이미 당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수에 왔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자, 이렇게 맞는다는 것은 이 끼움수를 자동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늘어서 자, 이 형태는 여길 가자니 이거는 여기를 선수로 잡아먹히게 되고요. 이거 있자니 이거는 2단수까지 당해서 더더욱 망하는 형태가 되겠죠.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돌이 약하면 갈라가든지 아니면 도도 이어서 둬야 마땅한 수죠. 이거 막았을 때 여기 둘 일은 없는 수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이고요. 일단 첫 수, 항상 첫 수를 잘 두시면 그 다음에 이어가는 흐름을 줬습니다. 여기 돌이 왔을 때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끼웠을 때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랬죠. 끊어 싸우듯이 이 수가 왔어도 오직 한 첫 수, 이 수만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더라도 흙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나가는 것은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잡으러 가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왔을 때 백이 제2의 준비된 수는 이제 결국은 이 또 한 번의 끼움수인데요. 어떻습니까? 물러서지 않는다 그랬죠. 항상 이 끼움수에는 최강으로 끝까지 강하게 버텨갑니다. 이건 단수당할 수 없으니까 늘 수밖에 없고. 이때 이거 너무 잡는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잡으면 위와 아래 두 군데를 다 이용을 당해서 백이 너무 쉽게 크게 살아버립니다. 이 형태는 계속 공격은 최선의 방어,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당장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를 일단 쳐서 힘을 기르고요. 단수니까 이어놓습니다. 이때 이걸 백이 도망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형태는 그거 도망가면 이 돌을 잡으면 되죠. 이렇게는 귀가 죽으니까 보통 늘어서 쉽게 잡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 젖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막으면 이어놓으면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나가는 건 끊게 되는데 이렇게 둘 때 이 형태 무심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쏙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끊지를 못하게 되죠. 이 형태는 또 유명한 쌍리급수 맞은 형태. 이렇게 두면은 그 자체로 또 나가는 건 끼움 수 있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막는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약간의 주변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형태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형태에서는 휘를 살려야 되니까 이 큰 돌이 죽으면 안 되겠죠. 휘를 막아야 됩니다. 이때 잡게 되고 살고자 할 때는 일단 이용수를 다 둬놓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두면 아주 쉽게 사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이 형태는 여기까지 선수로 끊기게 돼서 또 살아야 되고 바깥 흙의 세력이 이 변과 더불어 너무 커졌습니다. 자, 백도 이어서 두는 것은 스스로 세전머리에 맞는
모양이 좀 안 나쁘죠. 이렇게 되면 공배가 메꿔져 있어서 다음에 또 귀의 사활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붙여둡니다. 보통 이렇게 한 칸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많습니다. 잡으면 끊어서 중앙 탈출하면 되고요. 넣을 때 넣는 수가 선수죠. 근데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막아두면 이 귀는 나중에 먹여치면 또 폐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 살아둡니다. 자, 귀는 살았습니다. 대신 흙은 선수로 바깥 배경을 아주 단단하게 하고 또 선수를 잡았으니까 큰 자리로 향하게 되면은 이 정도 귀 살려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날일자일 때 첫수 무조건 붙여서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을 갖고 끼워도 반발, 붙여도 반발이라는 거. 하여튼 귀는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여기서 당할 일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침투 배우고 이제 실전 사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사활의 보고는 귀의 삼삼이죠. 이 삼삼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아무리 귀에 투자를 해도 항상 불안감을 느껴서 위축이 돼서 제대로 된 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역시 실전 사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 삼삼을 들어가서 젖혀 사는 수, 많이 보는 수죠. 자, 있고요. 자, 이제 힘이 강해졌으니까 미느냐, 날일자 달리느냐 두 가지 형태죠. 자, 날일자 와서 맞고, 자, 이렇게 밀어 올려서 힘을 기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고 원래는 귀를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쪽을 살게 되고 흙도 약점을 이렇게 지켜서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귀를 안 살고 뒀을 때 이 형태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활의 기본기를 잘 따질 수 있는 문제도 됩니다. 최초의 그 사활 공부를 할 때 귀의 사활에서는 항상 급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본다 그랬죠. 이 형태는 특히 이 두 점 머리 안에 호구는 없습니다. 안에 급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두 점 머리 이런 데를 그냥 젖혀가는 것이 좋은 공격 방법입니다. 이걸 똑같다고 찔러 놓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수하겠다고 이렇게 두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귀의 모양을 놓아줘서 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젖혀가는 것이 올바른 수단이고요. 어차피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럼 백이 돌 수 있는 건 늘거나 뭐 한 칸 띄거나 모양을 바꾸는데요. 이렇게 넣는 것. 역시 귀에 호구가 없습니다. 호구가 없을 때는 젖혀서 그냥 죽는 겁니다. 없으면 이제는 또 호구가 없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집을 자꾸 줄여서 호구가 나오면 그때 치중으로 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구해서 이렇게 둘 때 이게 좀 형태가 좀 묘합니다. 함부로 막 뒀다가는 오히려 살려주게 됩니다. 항상 봤을 때 안에 호구가 없습니다. 없으면 집 줄이기. 이 선이 항상 많은 쪽으로 집을 줄인다고 그랬죠. 젖혀두면은 상황이 없습니다. 막더라도 아직 호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찔러도 마찬가지고 넣으면은 이렇게 죽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따먹어서 죽게 됩니다. 결국 쉽게 잡히는 사활인데요. 자, 이 형태의 모양에서 날일자. 그래서 결국은 가일수가 반드시 필요한 수순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끄러지질 않고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요. 자, 이거는 막아야 되겠죠. 살기 전에 넘어가자 이용하고 넘겨주면 안 되죠. 그때 백이 축이 유리할 때 쓰는 수법인데요. 느는 수가 있습니다. 잡으러 오면 끊어서 이걸 사석으로 해서 중앙을 싸발리는 수입니다. 이 형태는 지키게 되는데, 자, 이래 놓고 보통 늘어서 이제 이거는 살아 있습니다. 나 사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젖혀서 막을 때 이렇게 호구하는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뭐 흔히 쓰이는 그 귀에 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사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느는 것이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 주변 상황에 따라 이 느는 것이 선수가 되면 이 상대방 반대쪽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자,
이 수에서 만약에 손을 뺐을 경우에 어떻게 잡으러 가느냐. 이거는 아주 또 유명한 수단이 있습니다. 이 한 수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냥 가는 수가 보통 1, 2, 3선의 급소 여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치받는 수로 다음에 뭐 이런 거 쳐도 잊질 않고 이렇게 쳐도 간단하게 먹으면 이거 먹고 여기 들어와도 먹어서 살아버립니다. 이 수로서 어떻게 변화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뻐듬수가 있을 때는 흙이 둔다면 먹여치기가 되고요. 먼저 먹여치는 수가 중요합니다. 먹을 때 이렇게 치는 수는 이렇게 둬서 결국은 A, B 살아버렸죠. 바로 그 다음에 여기를 치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수해서 이 집을 없앨 수 있거든요. 여길 둬도 이렇게 치면 이거는 가짜 집이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어딜 가더라도 결국에는 호구 앞자리만 찾아가면은 이것도 안 되죠. 이렇게 둬도 이거는 결국 귀곡사로서 그리고 이어도 귀에서 나오는 곡사궁 바깥들만 살아있으면 자동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먹여치고 치중하는 이 한 수를 기억해 두신다면은 죽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수가 왔을 땐 백도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사활을 기억해 두시면 쉽습니다. 의외로 쉬운 사활이지만 맹점이 많은 것이므로 확실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또 새로운 실전 사활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